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항균요법학회 김신우입니다. 대한감염학회와 함께 이 영상을 만들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1편과 2편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무엇인지, 2편에서는 항생제가 과하게 사용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3편에서는 사람에게 쓰는 항생제가 아닌 동물에게, 동물이라 하면 우리가 가축이 되겠죠. 그리고 어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식업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항생제가 쓰여진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을 원헬스, 우리가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태계에는 물고기도 살고 동물도 사는데, 특히 우리의 먹거리와 관련해서 가축과 양식, 어류가 있습니다. 이를 합쳐서 항생제 내성이 같이 이렇게 그들에게 항생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항생제 스튜어드십에서 동물에게 사용되는 항생제, 동물에게 얼마나 항생제가 사용되는지, 이를 같이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항생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쓰는 항생제라든지 어류에게 쓰는 항생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로 접근하는 것을 원헬스라고 합니다. 사람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동물도 건강하고 환경도 건강하고 이런 개념이 되겠죠. 국가에서는 이 원헬스 개념으로 항생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부처간 접근을 통해서 협력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동물에게 사용되는 것을 줄이면 사람에게 내성이 도움이 될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인데 라고 생각할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에게 축산업, 어업 등에서 생장 촉진제, 말이 좀 안 좋습니다. 생장을 촉진한다. 그런데 이렇게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라는 용도로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유럽은 좀 일찍부터 항생제를 쓰지 말자라는 운동이 많이 있었고, 미국은 후발주자고 우리도 후발주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헬스는 항생제 스튜어드십 입장에서는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만 항생제를 줄이더라도 동물에게서 쓰는 항생제를 줄이지 않으면 항생제 내성이 우리 환경을 내성균으로 오염시킨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같이 합쳐서 원헬스로 접근합니다. 광의의 원헬스는 이 항생제뿐만 아니라 사람, 동물, 환경에 대한 건강한 삶을 위한 다학제적 건강유지, 좀 큰 범위죠. 항생제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가 인류와 동물과 환경이 다 이렇게 건강한, 오염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사는 것, 원헬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WHO는 동물의 항생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항생제는 쓸 필요가 없다, 사용 중단을 권고한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의학적으로 항생제는 사람에게는 뭐 몇 밀리그램 또는 몇 그램 이런 단위로 하루에 처방이 됩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어떻게 처방되는지 이렇게 뿌려서 주고 주로 그렇게 하는데, 먹는 항생제가 대부분이겠죠. 톤 단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만큼 많은 양이 사용되거든요. 항생제라는 것 중에서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지만 약 80% 정도가 동물에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WHO는 건강한 동물에게 항생제 사용을 중단하라 라고 명확하게 홈페이지나 여러 책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관심이 많지만 그전에는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WHO가 최근 10여 년간 열심히 항생제 내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어왔습니다. 유럽연합은 2006년도부터 성장 촉진을 위한 항생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좀 일찍부터 했죠. 최근에 여러분 마트 같은 곳에서 이렇게 식품을 고를 때 무항생제 계란, 무항생제 돈육 이런 거 들어보셨죠? 또 고르려고 하시죠? 조금 비싸죠?
그런 운동도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는 거에 동참을 해주시는 것이기도 한데, 항생제가 없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큰 가축에서 건강하게 키워진 축산물을 사용하겠다, 이런 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무항생제 정책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따라서 이좀 해야 되는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원헬스 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나름 추진해 왔습니다. 동물에서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자, 하지 말자. 특히 인간에게 사용되는 항생제 중에서 글라이코펩타이드 이런 계통도, 항생제는 사람에게서는 제일 마지막에 쓰는 항생제 중에 하나인데, 동물에게서는 쉽게 쓰여지면은 우리가 사람에게 약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도리어 동물에게서부터 사람에게 내성이 전파되는 그런 사례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무항생제 인증, 이런 마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크들도 그 운동의 일환이고, 이런 것들을 고르시는 것은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무항생제 축산물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항생제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게 2007년, 꽤 일찍 했죠. 2007년부터 이런 것들은 무항생제입니다 라고 해서 인증을 해주고 관리 감독을 하고 하면 사람들이 그 제도가 있고 그것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해왔고 인증을 쭉 해왔기 때문에 2019년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간에 어떻게 변해 왔고, 항생제를 쓰지 않는 또는 적게 쓰는 그런 축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왔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등 여러 부서가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만 항생제를 적게 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죠. 그래서 부처 여러 사업 중에서 동물에게서 쓰는 항생제의 양들을 모니터를 해야지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계값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통계값을 내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건복지부나 다른 쉽게 원헬스 이렇게 이게 인터넷에 쳐보시면 쉽게 이 운동이 어떤 것이며 제가 말씀드린 것에 연장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연구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쓰는 항생제는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들고 우리가 의료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생각보다 많이 줄진 않지만, 이렇게 방문당 항생제를 줄여 쓰자는 운동이 제대로 이렇게 효과를 조금씩 발휘하고 있는데, 비인체 항생제의 사용량은 아직도 데이터를 보면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생제가 킬로그램 단위로 90만 킬로그램, 상상이 안 됩니다. 90만 킬로그램 정도가 2019년도에도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은 돼지입니다. 두 번째는 어류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가금류, 우리가 닭이나 오리 되겠죠. 네 번째는 가장 적게 쓰는 게 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를 이런 동물에서 사용되는 게 사람보다 훨씬 많고, 전체 항생제의 80%나 쓰여지고, 이를 통제를 하는 것이 동물도 건강하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도 건강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논문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동물에서의 항생제 제한은 동물에서의 항생제 사용을 줄인다. 사람에서의 항생제 내성의 감소를 줄이는 것 같으나 명확하게 여러 가지 교란 변수들이 많거든요.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 정도는 알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볼 때 동물에게서의 항생제도 줄이고 사람에게서의 항생제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드립니다. 축산업에서 생장 촉진제 또는 병을 막기 위해서 쓰는 항생제가 많고요. 실제로는 불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장 촉진제를 쓰기보다는 좋은 사육 환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키우고 병이 들었을 때는 치료용으로 사용해야 되고, 국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등을 통해서 2007년도부터 해오고 있지만 항생제 사용량이 우리가 더 많은 소비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여러 정부 부처를 비롯하여 복지부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처와 함께 원헬스로 접근하는 항생제 내성 극복 노력을 나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두실 수 있습니다. 돼지, 수산, 닭, 소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에서 항생제 사용이 있구나, 무항생제를 좀 골라서 먹어야지, 이런 인식이 있으시면 좋겠고요. 소비자의 목소리가, 소비자의 이해가, 소비자의 눈이 또 공급자들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